글자 봤으니까 종이 관련된 거 좀 봅시다. 중국의 4대 발명이라고 하지만 중국 과학기술사 자기들 역사가 중요하다면서 중국 애들이 있거든 말이야. 이건 중국 애들이 관심 없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왜 의미가 없냐면은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화약, 특히나 화약이 중요하고 나침반이 중요해요. 이 지남침이 수지술하고 인쇄술이 중요한데 중국이 그렇다고 이것에 과연 기여했느냐, 그 얘기를 한번 또 해보자고. 이걸 보면서 이게 단지 중국의 4개 발명품이라는 게 허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허구예요, 허구.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하거든. 저 3개가 이 지남침에서 결국은 전자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근데 이거 전자가 나온 거와 중국이 나침반을 그래서 만들었다 하고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어. 그 얘기를 나중에 할 거고, 화약도 마찬가지로 화약을 그 이상 화약을 발명하고 1000년이 뭐야, 2000년 가까이를 얘들은 진보가 없었어. 이게 자, 조지술, 종이하고 인쇄술은 다르면서도 같은 거야. 저게 이것도 문명에 기여했느냐. 이게 오히려 인쇄술이 오히려 극동에서는 더 야만을 공고히 한 거라고. 이게 웃기게도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퍼블리싱이야, 퍼블리싱. 그래서 내가 이 퍼블리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종이하고 인쇄는 중요한 건 퍼블리싱이라고. 퍼블리싱. 마찬가지로 이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도 그 무빙이야. 조각조각을 조합을 해서 하는 인쇄란 말이야. 그거조차도 중국이 앞섰어.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퍼블리싱이야. 얘들 중국은 이런 걸로 오히려 출판을 독점해서 중앙에서 자기들만의 유교 사상을 전파하는 데 활용했을 뿐이라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 뭐 만들면 뭐해, 그런 거를. 결국은 그걸로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자기들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만 심는 거야. 한강행실도만 그리어서 뿌리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폭 개념만 심어져서 여자한테는 절개만 강조해서, 그게 나중에 구한말 때 외국인들이 직접 본 거지. 이사벨라 버디 비숍이 본 게 하녀가 자기 마님을 구해주려고 했던 거에 죄의식을 느낀다. 나 그거 고해한다. 그 불려는 과정에 우리 마님의 몸을 누가 터치를 했다. 아, 저 불결한 여자를 내가 구해려 했다니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구한다고. 아휴, 그런 식으로만 간 거라고, 저게 인쇄술이라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자기들 조선위대회, 유교위대회, 민족위대회 이 관련된 내용만을 전파하는 거고, IT로 그런 내용 외의 것을 말하면은 그걸 막아야지 애들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조선위대회, 민족위대회, 여자들이 저런 걸 또 해요. 여자들이 선동을 당해서. 조선 500년은 당신들 여자들을 죽여온 역사야, 그게. 근데 그런 게 이해될 수가 없지. 위대한 조선이거든, 위대한 조선. 교육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인쇄술, 조지술을 지들이 자랑을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모택동 말대로 세뇌를 시킨 거라고. 브레인워싱을 한 거라고, 이걸로 얘들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리싱 제목으로 종이 이야기를 합시다. 종이 이야기. 그리고 인쇄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퍼블리싱 이야기도 함께. 중요한 건 퍼블리싱이야. 퍼블리싱.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웨스턴 애들하고. 웨스턴 애들은 저 퍼블리싱이 만든 거야. 퍼블리싱. 근데 이걸 퍼블리싱 관점으로 보는 인간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놀라워. 일단 이 쓰는 거 봅시다. 쓰는 거. 이 종이 관련된 거. 펜도 좀 봐야 되겠지만 펜 관련된 것도 짧게 봅시다. 뭐 궁금했냐면, 내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예를 들면 그거 계속 이게 필사한 거란 말이야. 그럼 가장 오래된 거는 언제적 것일까를 내가 궁금했었거든. 그래서 이걸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파피루스에 쓰여진 거란 말이야. 파피리가 복수야, 복수. 파피루스들. 나 같은 질문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남아있는 문서가 뱅크스 혼머라는 게 이제 호메로스의 글들 저장 창고지. 뱅크스라고 쓴 거야, 그거를. 얘들 표현으로. 호메로스 그런 목록, 그런 작품들 중에서 일리아스 같은 경우도 한 권으로 보존돼서 있는 게, 이건 기원 후라고. 한질 그대로 남아있는 게. 파편으로 여기저기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리아스의 24번째에 127에서 804 라인들이 있는 파편이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오래됐어요. 서기 150년이야, 이게 150년. 이게 가장
잘 보관된 파편이냐 이게. 물론 이 전에 게 있어. 하여튼 요게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지, 이만큼이. 기원전 7, 800년에 쓰여졌다고 하지만 의외로 그나마 잘 보존된 게 서기 150년짜리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오래 파피루스로 남아있는 거, 그 글자가 남아있는 게 어디에 있어? 무덤에 찍힌 글자들이 있단 말이야. 또는 스틸리라고 비석 세운 거 있잖아, 비석. 이전에 글자 역사에서 봤지만 메소포타미아만 따지면 기원전 3300년쯤에 돌에 써져 있는 서령 문자들이 있단 말이야. 워드 몇 개들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의미 있는 다큐먼트라는 게 기원전 3100년으로 본단 말이야. 의미 있는 정보를 담은 텍스트들이. 그게 돌에 써져 있는 거야, 당연히. 다큐먼트가 종이가 아니야. 다큐먼트라는 것 자체가 말의 개념이 의미 있는 정보를 담은 문장들이라는 거야. 그 의미 있는 정보를 담은 문장들을 담은 뭐 돌판이든 무덤의 글자든 간에 어쩌고저쩌고 간에 의미 있는 문장들이 나타나는 게 기원전 3100년이야. 그거는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빨라. 3100년이. 지하우, 가오 글자가 기원전 6000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빈차 글자도 기원전 뭐 5300년 하지만 그런 거는 다큐멘터리를 안 보거든. 정보도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각골만 따져도 기원전 1300년으로 온다고 해독이 되는 게 그 이후에 발견된 게 300년 더 간 기원전 1600년짜리 저기 갑골들이 나와. 연구 중이고 지금. 더하여 이 서기 2000년쯤인가 바로 지나서 그거보다 1000년 이전에 갑골 비슷한 글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1000년 이전이라 하면은 기원전 2600년으로 본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거는 어제까지나 다큐멘트가 아니야. 일단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인도의 하라판 인더스 글자하고 똑같은 거야. 해석이 안 돼, 이거는. 인도 유로피언 들어오기 전에 그런 하라판 인더스 문명의 글자들은. 자, 그런 돌판 말고 파피루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4500년 이전 게 있어. 저기 이건 뭐야? 기원전 2500년이야, 이건. 기원전 2500년. 이게 총 30장이야. 여기에서 6장이 공개가 됐어. 공개가 돼 있어, 지금. 사진으로도 이게 나와 있고, 살 떨리는 거야. 이게 2013년에 발견된 거야. 홍해 항구에 와디알 자르프,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집트 고지대야.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에 고지대의 해변이야. 여기에서 동굴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야. 이게 쓰여진 게 제사왕조의 쿠푸 때. 이 쿠푸 파라오가 제사왕조 때의 파라오고 이 사람을 위한 피라미드가 기자의 대피라미드야. 거대한 피라미드 3개. 이게 높이가 150m가 된다고 이게. 이 피라미드 높이가 그 건물 중에서 이거를 뛰어넘는 높이의 건물이 이제 잉글랜드에서 서기 1300년 즈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거야. 3800년 동안 가장 높은 건물이야, 이게. 이 기자의 피라미드가. 이 파라오가 자기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지은 거야, 이거는. 기자가 카이로 남쪽에 있는 거야. 그 나일강, 퍼지는 곳이 카이로고, 그 중심이. 이 기자는 그 밑에 있는 거고, 여기 근처가 멤피스야, 멤피스. 카이로라는 도시는 아랍애들이 서기 900년 지나서 시아파의 파티마 애들이 지은 도시야, 이 카이로라는 게. 멤피스가 가장 오래된 도시야. 멤피스가 1왕조 때 지은 거야, 1왕조. 이집트의 그 올드 킹덤은 제3왕조부터 봐. 그래서 이 쿠프의 4왕조는 3왕조 다음인 올드 킹덤에 속하는 거야. 올드 킹덤 3왕조의 시작이 기원전 2700년으로 봐요. 이게 100년 지나서 쿠프 때가 4왕조야. 그래서 쿠프가 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라고. 2700년이 올드 킹덤인데 이때가 3왕조고 이전에 기원전 2800년에 지은 도시가 멤피스야. 이건 멤피스는 1왕조 때 지은 거고 멤피스가 가장 오래된 도시야, 저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발견된 게 아니라 파피루스는 이 홍해 해변 항구의 동굴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이 파피루스가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의 공사 내역에 관한 다큐멘터라고 정보를 담은 게.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하이어로글리피라는 신성문자로 써져 있는 거고 그 피라미드 일꾼들 그 내역 몇 명들이 지금 이렇게 짓고 있고 짓는데 그 물건들 나르는 운송 내역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양 같은 보급물들이 텔링이 되어 있어. 텔링이라는 게 이 짝대기 긋는 거야, 숫자로. 1, 2, 3, 4, 5 하면 5 이런 거고.
숫자 관련된 정보가 텔링이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다큐멘터리라고 보는 거야. 의미 있는 정보를 담아서. 이게 기원전 2500년이야. 2500년. 이 쿠프가 기원전 2550년. 파피루스라는 게 이게 보존력이 상당한 거야. 이게 파피루스가. 일반 우리가 쓰는 종이하고는 재질이 차원이 다른 거야. 이게 파피루스가. 이 파피루스라는 게 그리스어야. 그리스어 파푸로스야. 파푸로스가 파피루스라는 식물 이름이야. 이거는 파푸로스는. 그래서 파푸리노스가 파푸로스로 만들어진 종이란 거죠. 이게. 파푸로스를 이 라틴어로 파피루스라고 이제 받아 쓴 거고. 그래서 식물 이름 겸 종이 겸 파피루스로 식물로 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어. 이 파피루스라는 게 그래서 이집트에서 처음 쓰여진 걸로 보는 거야. 일왕조 때부터 쓰여진 걸로 봐. 일왕조. 이 파피루스는 식물 이름이야. 나일 델타 하류에 풍부하다는 거지.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 전 지역에서 사용이 됐고 쿠시 킹덤에도 사용했어요. 이 쿠시 킹덤이라는 게 이 이집트의 이 남쪽을 고지대라고 하는 거야. 고지대. 일본 애들이 여기를 뭐 상 이집트, 하 이집트를 어떻게 여기가 상 이집트라고 했나? 이게 고지대야. 고지대. 고지대 이집트, 저지대 이집트. 저지대 이집트가 나일강 하류고. 이건 고지대에 있는 이집트의 변경의 에티오피아 쪽의 킹덤이야. 이거는 기원전 1000년에 세워진 킹덤이야. 이게 서기 300년까지 간다고. 이게 1300년 된 킹덤이야. 이게. 파피루스라는 게 라이팅 머티리얼, 이렇게 쓰는 물건으로도 쓰고, 그 외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사용한 거야. 리드 보트, 이걸로 보트도 만들어. 작은 보트, 방석 같은 거, 돗자리, 로프, 줄로도 만들고, 샌들, 신발로도 만들고, 바스켓으로도 만들어. 파피루스가 피복이 있는 식물이잖아. 갈대같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파피루스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 갈대 안에 진액을 꺼내서 그거를 이겨서 말리는 거야. 아주 상당히 견고하다고 이게 파피루스가. 그리고 껍데기 같은 걸로는 바구니나 신발 같은 걸로 하고 그걸로 보트도 만드는 거야. 보트로 만들어 타요. 이게 상당히 비싼 거야. 이게 파피루스 종이는. 이 파피루스는 여기만 있는 거고, 그리고 가공하는 그런 기술 자체가 상당히 인건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파피루스 종이는 상당히 비싼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아주 오래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원전 2500년짜리가 있는 거고. 파치먼트라는 게 있어요. 파치먼트. 파치먼트라는 게 가죽이야. 가죽. 가죽인데 이거는 가공을 한 거야. 파치먼트라는 거는. 일반적인 레더야. 응? 레더라는 거는 그냥 1차 가공한 거야. 털 벗긴 거. 짐승에. 그 가죽에 쓴 돌돌마리 조각이 기원전 2300년짜리가 있는 거야. 기원전 2300년짜리. 이거는 털만 뽑은 거야. 털만 뽑은 거. 파치먼트는 가공을 세게 한 거야. 글 쓰기 위해서 아주 제대로 가공한 가죽이야. 파치먼트라는 건. 이거보다 더 고품질의 가죽이 벨룸이야. 벨룸은 어린 송아지야. 어린 송아지로부터 만들어. 어린 양이나. 그래서 이 파치먼트라는 거는 페르가몬에서 온 말이야. 페르가몬. 페르가몬 지역에서 파치먼트를 잘 만들었던 거야. 페르가몬이 뒤에 이제 알렉산더 등장하고 페르가몬 킹덤이 쓴단 말이야. 그 페르가몬 킹덤의 수도가 역시나 이 페르가몬이야. 레스보스 섬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페르가몬이야.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이 파트모스의 요한이야. 이 파트모스라는 게 이쪽의 섬이야, 섬. 그래서 파트모스 요한에게 그 신이 너 이거 받아 써서 7개의 교회에 알려라 라고 한단 말이야. 그 요한계시록에서. 할 때 그 7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페르가몬이야, 역시나. 그 페르가몬에서 나온 게 파치먼트라는 거야. 이 스틸리, 이전에 메시아 스틸리 얘기했지만 이 메시아 스틸리 돌비석이 기원전 860년이라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거고,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옴니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구약이 그냥 저게 픽션이 아니야, 저게. 저런 거 말고 이제 오스트라콘이라고 있다, 오스트라콘. 오스트라콘 그 도편제라고 들어봐서 그 도편제. 그 그리스에서 도편 추방령 하잖아. 참석자의 3분의 2 또는 뭐 6,000명, 3,000명 이름 썩히면은 쫓아내거나 사형시킨단 말이야. 유죄 때리면서. 그 도편이라는 게 그 도자기의 조각이라는 거야. 오스트라콘을 번역한 거야, 오스트라콘. 오스트라콘이 복수가 오스트라카고, 도자기 이게 조각 자체가 있어. 이렇게 쓰기 위해서. 조각용으로도 만들고 또는 아주 완벽한 그런 그릇이 깨진 채 발견이 된단 말이야. 거기에 써 있는 글자하고도 있는 거고. 유물로.
이 유물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고고학에서 연구하는데, 이 글자 연구할 때. 또한 오스트라코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 쓰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고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위해서 파피루스에 옮겨 쓰는 거고, 파피루스는 상당히 비싼 거고, 연습장으로 쓸 때 이 라임스톤에 쓰거든. 라임스톤, 석회암, 판. 글자를 새기는 거야, 이게. 새겨서 지울 땐 어떻게 해? 그 판을 싹싹 다 가는 거지. 그럴 때도 그것도 오스트라콘이라고 불러. 파피루스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자의 설하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더브 오브 더 데드. 이게 뭐냐면은 그 무덤에 발견되는 문서들이야. 이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을 담은 문서야, 이게. 이 문서가 기원전 1550년부터 보인다고. 기원전 50년까지. 이거 한 권짜리가 아니야, 이게. 그냥 각각 그냥 무덤에 있는 그런 그 파피루스 문서들이 있다고. 무덤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더브 오브 더 데드 이렇게 부르는 거고. 파피루스로 되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둘둘마리로 되는 거야, 둘둘마리. 코덱스라는 건 뭐야? 끄는 거야, 지금의 책처럼. 편집에. 코덱스라는 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제본의 문제야. 파피루스는 되게 둘둘마리라고. 이거를 끊어서 책 모양으로 만든 게 코덱스야. 그래서 코덱스라는 거는 카이사르 때부터 시작한 거야. 코덱스는 카이사르가. 근데 정작 카이사르 죽고 100년 지나서야 이제 유행이 된 게 코덱스야. 베르겔리우스 같은 경우도 아이네이스를 두들마리에 쓴 거라고. 코덱스가 아니야. 코덱스는 어디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냐? 신약 얘기할 때 등장하냐? 신약의 최고본 할 때 신약이 되게 2세기짜리, 3세기짜리부터 나오는 거거든. 2세기, 3세기. 그게 다 코덱스야, 코덱스. 그래서 코덱스 버전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때서야 코덱스가 흔해진 거야, 코덱스 버전이. 죽은 사자의 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니의 파피루스야. 이게 기원전 1250년짜리인데 일루스트레이션스, 이게 채식이 되어 있는 거야, 채식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코덱스야. 이건 보여, 지금. 위키 가서 보면은. 커시브 하이어러글리피를 약간 부드럽게 휘어서 쓴 글자로 남아있는 원고야, 이게 1250년짜리가. 이건 뉴킹덤 때 나온 거고, 이 뉴킹덤 19왕조고, 19왕조, 18왕조가 람세스 2세, 네페르티티, 투탕카멘 나오는 때고, 이때가. 서쪽의 대표는 파피루스야. 그래서 저런 파피루스가 기원전 2500년짜리가 있고, 기원전 1250년짜리도 있고, 파피루스로 특히나 이게 많이 발견이 된다고, 모든 게. 고대 그리스 자료들이. 근데 대개가 플라톤 목록도 그렇고 서기 이후에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오래된 거야. 기원 직전 후에 있는 게 그나마 오래된 거라고, 이게. 의외로 이 파피루스가 이 이집트 쪽에 이런 동굴 외에는 이건 참 엄청난 거라. 1250년짜리가 이렇게 있는 게. 이 외에는 기원 직전 후 꽤 있는 거야. 재질이 별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아. 파피루스가 얼마나 튼튼하다는 걸 이제 중국 이야기 보면 알게 돼. 중국에서 보이는 거는 내가 보기엔 이 곽점초묘가 이게 93년에 발견이 되는데, 이 곽점초묘가. 이 곽점초묘의 죽간이 발견이 돼. 이 죽간이 있고 죽독이라는 게 있어요. 죽독. 죽독은 대나무 조각이야, 조각. 이 죽간은 대나무를 쭉 엮어서 이렇게 책처럼 쌓아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야, 이게 죽간이라는 거는. 중국의 가장 빠른 서적이야, 이게. 뭘 포함해서? 비단백서를 포함해서. 이 청동 그릇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뭐 갑골 같은 그런 거기에 쓰여진 거 말고 목록이 지금 상당히 많아. 이게 기십여 개 돼. 그래서 내가 눈에 띄는 게 오행하고 노자가, 여기 노자 도덕경이 있다고. 노자 도덕경. 노자 도덕경이 가장 오래된 게 여기 곽점초야. 물론 지금의 그 버전하고 많이 달라, 이게. 이게 오행이라는 게 음양오행이 그 오행이란 말이야. 이 오행이라는 거는 취연부터 시작한 거야. 취연의 오행. 취연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300년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 오행, 음양이랑 오행은 전혀 다른 거고, 음양이란 개념은 주역에서 나온 개념이야. 주역에 오행이 있는 게 아니야. 주역이란 거는 공자 이전에 나온 거고, 오행이라는 건 전국시대에 유행을 한 개념이야. 전국시대에 유행한 개념을 취연이 정리를 했어요. 취연. 이 곽점초묘는 전국시대의 묘인데 대략 기원전 3세기로 본 거야. 300년 이후로. 기원전 250년 정도. 이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노자도 마찬가지로. 마왕태묘가 1971년에 발견됐다고. 이거 발견되기 20여 년 전에. 그래서 원래는 이 마왕태묘가
묘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걸로 인정이 됐다가 곽점초묘가 발견이 되면서 이걸로 바뀐 거야. 이 마왕태 묘에도 도덕경이 있어. 그리고 이 마왕태 묘에서 발견이 된 게 여기 역경이 발견이 돼. 역경이. 주역의 역경. 비단 글자고 여기 역경에 그 계사전도 있어. 이 계사전 상하가 있고 그래서 12기 모두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12기라는 게 주역이 본문이고 이걸 주역을 해설한 게 이 역을 해설한 게 12기야. 해설한 것들이 10개거든. 이 10개 중에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게 이 계사전이야. 이 계사전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기 없다 이거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주역, 역경 이거는 이 마왕태묘가 늦어도 기원전 168년까지 오는 거야 이게. 신축을 한 사람이. 이 마왕태묘라는 게 여긴 장사시고 여기는 한나라 때 이게 이제 서한이야 서한. 한나라 때 이 장사 지역은 왕 시스템이라고 왕. 그래서 이 한나라는 군현제를 병행했다고 하잖아. 일본은 그냥 왕을 뒀다고. 이 신추가 이때 여기에 장사국의 승상이었고 그래서 이거보다 한 100년 지난 거야 이게.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게 끼케야 기원전 250년 하고 기원전 한 150년이야 이게. 죽간하고 비단해. 진시황 때 뭐 이렇게 분설을 했다고 해서 싹 지었잖아. 그래서 유교 경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한나라 때 다시 유교 경전을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대개 이 한나라 때 쓰여진 유교 경전이야. 이거를 금문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유교 경전을 이거를 계속 필사해 온 거야. 한나라 때에 쓰여진 유교 경전을. 그래서 이 전에 쓰여진 거를 고문경이라고 해. 고문경. 이 고문경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반고의 한서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게. 이게 한무제 때 그 공자집을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량의 그 유교경전이 발견되었다고 하거든. 공자 후인이 그 벽 중에서 감춰져 있는 죽간을 발견을 해. 한무제 때. 이것은 지금 없어. 그래서 이걸 고문경이라고 해. 이게 사라졌어요. 이걸 보고 썼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래서 이때의 글자는 과두체라고 올챙이체라고 별 희한한 한자체야. 그게 과두체라는. 그래서 지금 한나라 시대에 쓴 유교경전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는 거라고. 그래서 논어를 예로 들면 논어가 가장 오래된 게 기원전 59년에 죽간 논어야. 이게 해혼우묘에서 발견됐어.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된 논어 버전이고 돌판으로 있는 게 희평석경이라는 거야. 이 돌판에 쓴 게 이게 서기 175년짜리야. 이게 이제 논어의 가장 오래된 버전이야 이게. 하여튼 그렇고 이 종이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그 종이의 시작을 체륜으로 본단 말이야. 체륜이 서기 105년 정도에 만들었다고 해. 이 전에 종이가 없었느냐 해서 가장 지금 오래된 게 1986년도에 천수시가 그 진시황제 진나라 시작하는 거기야. 여기에 박마탄이라는 지역이 있어. 박마탄이 그 지역 이름이야. 박마탄에서 발견된 지도가 있어. 서한 초기로 보이는 거야. 서한 초기. 이게 한나라 때 이 문경 시절인 기원전 179년에서 141년. 엄청난 거야. 이때 만든 지도야. 이 시절의 묘에서 발견된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박마탄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박마탄지라고 해. 그래서 이게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로 만든 지도라는 거지 이게. 종이지로 된 한자의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이거고, 페이퍼라는 건 파피루스에서 나왔잖아. 페이퍼라는 것에 가장 오래된 거는 기원전 2500년짜리야. 그 이집트 문서. 이 종이지라는 거는 허신이 설문회자의 종이지가 나온다고. 이 허신이 체륜보다 아버지 뻘이야. 근데 체륜보다 더 늦게 죽어. 체륜보다 30년 더 연상이거든. 체륜이 종이지라는 한자를 써. 그 사전에서, 설문회자에서. 그거는 체륜의 종이에서 나오는 한자가 아니라 이 박마탄지. 이때 이 종이지 개념이 있었던 거야, 이게.
이 전에는 1957년에 발견된 게 서안시, 시안의 동쪽에 파교 지역에서 출토됐어. 이것도 이색이지만, 이거보다 좀 늦은 거로 보는 거야, 이거보다. 파교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파교지라고 하는 거야, 파교지. 이게 가장 오래된 걸로 여겼다가 이게 등장하면서 이건 정확하게 연도가 대충 찍힌단 말이야. 박마탄지를 먼저 보는 거야. 파교지도 누구는 고대 최초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색이 돼서 잘 몰라. 이것도 가진 이색이지만 박마탄지 아니면 파교지인데 얘는 정확한 연도를 모르니까 대마와 소량의 저마의 섬유로 원료를 삼아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대마가 이제 그 전에 말한 그런 마고 저마라는 거는 모시풀이야, 모시풀. 그러다가 체륜도 그러니까 이런 종이의 역사가 있는 거야. 벌써 이 서한 때부터 어쨌거나 종이 비슷한 걸 만들었어. 그래서 체륜이 만든 종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걸 박마탄지하고 파교지를 보고서 제대로 된 거를 만든 사람이 체륜이야. 체륜의 인생이 참 피곤한데 이 사람은 한장제 유달 때의 사람이야. 한장제 유달이 서기 57년에 88년이고 체류는 63년생이고 나이 58세에 죽는 거야. 자살시켜서 죽어. 자살시켜서 독살로. 한장제가 3대야. 동안의 3대. 그러니까 동안 시작이 광무제가 맞지. 광무제 다음에 한명제가 2대고 얘가 한명제 다음에 3대야. 한장제. 한명제의 아들이야. 세 번째야 얘가. 그래서 이 체류는 12살에 들어온다고 이제 거세를 하고 판관인 거야. 12살 꼬마로. 이 한명제 때 들어와. 이 아버지 때 들어와서 이 한장제의 엄마가 마태후야. 한장제의 부인이 두항우야. 마태후가 상당히 세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후가 죽고 나서 며느리 두항우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두항우가 자식이 없어. 이 한장제 사이에서. 한장제가 결국은 88년도에 죽지만 31세에 이제 죽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같이 있을 때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 두항우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가 좀 빌빌한 것 같아, 한장제가. 귀인이 첩이야, 첩. 송귀인하고 양귀인이 있는데, 이 첩이. 송귀인이 유경을 낳고, 양귀인이 유조를 낳아. 이 한장제와의 사이에서. 이 귀인은 첩인 거고. 그래서 두항우가 자식이 없어서, 이 양귀인의 아들 유조를, 양아들로 삼아. 그래서 유조를 양아들로 삼으니까 이 유경을 먼저 낳거든. 유조를 양아들로 삼으면서 송귀인을 죽여야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양아들로 삼은 이 유조를 키우려고. 그래서 송귀인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 두항우가. 그래서 이 송귀인이 들어올 때 얘들은 이 중국 역사라는 게 이 첩의 역사고 참 더럽고 지저분한 건데 이 송귀인이 올 때 같이 얘들은 항상 올 때 연우이들이랑 같이 온다고. 자매들이랑. 송귀인은 여동생이랑 같이 와. 그래서 여동생 같이 얘의 첩이 되는 거야. 중국 역사나 마찬가지고 조선 역사도 마찬가지고 일본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자 관계 자체가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거라고. 이게 정말 이게 썩은 역사야. 이 동쪽은 진짜 더럽고 아주. 이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조선의 지금 조선민국의 그 민족 정치권을 본 것도 마찬가지잖냐, 저게. 뭐 저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거리낌이 없고 창피한 걸 몰라, 얘들이. 저런 인간들을 여전히 여자들이, 훌륭하다고 떠받드는 거고. 참 불쌍한 인종이야, 이 극동 애들이. 그래서 이 자매가 같이 와서 이 자매를 같이 죽인다고, 두항우가. 유조를 양아들로 삼았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친엄마를 죽여야지, 당연히. 이 양귀인은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왔다고. 셋이서 얘 첩을 한 거야, 이게. 이 세 자매가 다 같이 죽어. 이 두항우가. 그래서 얘도 죽이고, 얘 친엄마도 다 죽이는 거야. 자매들까지 해서. 이때가 송귀인이 82년에 죽는 거고, 양귀인이 83년에 죽는 거야. 한장제한테 대해서 누명을 다 씌워서 죽인다고.
이때 이것에 대한 이 송귀인과 양귀인에 대한 재판을 체륜이 하는 거야. 얘가 신복이라면, 그러니까 환관이지만 비서실장이야, 이 환관이. 이때 얘 나이가 19, 이게 송귀인이 죽을 때 19살이고, 63년생이니까. 이 여자가 83년이니까 20살에. 19, 20살 때 이 두왕후의 그 손발 역할을 한 거예요, 체륜이. 그러면서 체륜이 출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정제가 죽고 유조가 4대 황제가 된 거야. 얘가 한화제야. 한화제가 죽고 얘 아들이 한상제야. 유조의 아들이. 그러니까 4대 5대. 그 한상제가 죽고 자식이 없어. 그럼 6대가 이 유경의 아들인 거야. 송귀인의 아들의 아들. 한한제가. 그러면서 이 체류는 한화제, 한상제 때 아주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한한제 때에 한한제가 자기 엄마 죽인 죄를 물어서 체륜을 사약을 먹여서 체륜이 죽는 거야. 121년에. 그래서 이 체륜이 105년도에 만드는 거라고. 한화제 때, 이 한화제 때. 응? 양귀인의 아들 한화제 때 만들어서 종이를 발명을 해, 이 체륜이. 이전에 파교지하고 박마탄지를 본 걸 거야. 그래서 이 체륜이 이때 두왕후 신복이 되면서 이 황실의 물건들 있잖아. 황실에 납품하는 물건들 총 감독관이 된다고, 이 체륜이가. 그러면서 여기서 별 다양한 것들을 다 볼 거 아니야. 여기에서 본 게 저기 파교지나 박마탄지 같은 종인 거야, 이게. 이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인벤티브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 줄 알마니. 그러다가 종이를 만들고, 그래서 이 종이 만드는 걸로 한한제 때, 한한제가 이제, 한상제가 죽고, 한한제가 황제에 오른 해, 이거 아마 꼬마 때 오를 거야, 이게. 서기 114년에. 114년 때가 체륜이 48세지, 48세. 48세 때 이 종이 만든 것, 거의 10년 전에 만든 걸로 해서 최정후. 이 채 글자지, 채. 아니, 용 글자지, 용정후. 응? 용정후라는 이 후작 자리를 준다고. 엄청난 거야, 이게. 조정해서. 이제 한한제는 얘는 이제 갓 오른 거란 말이야, 애기 때. 그래서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늬인 거고. 그래서 용정후라는 후작 자리를 준다고. 종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후에 사람들이 모두 이 종이를 빗대서 이 후작 자리 받은 이 사람을 이 용정으로 안 부르고 최후지라고 불렀다는 거야. 최씨 후작 받았는데 종이라고 최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한제가 다 크고 엄마 죽은 뒷얘기를 알고 체륜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후작 자리 받고 7년 해 주는 거야, 체륜이가.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래서 중국이 105년, 야 엄청난 거거든. 이 종이를 105년에 만들었어. 그런데 가장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그 문서들 있잖냐, 이게 종이로 된 거. 종이로 된 거 포함해서 이게 원고들이 그 매뉴스크립트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 영어로 매뉴스크립트. 가장 오래 그 매뉴스크립트를 지금 오래된 거를 한 3천여 개로 본단 말이야. 어? 명청 이전까지 해서. 이 3천여 개의 원고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뭔지 알아? 이 서기 868년에 금강경 종이야. 이것도 도낭석굴에서 발견이 돼. 이게 가장 오래된 거야, 종이로 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석굴에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금강경이 오래 간 거야. 되게 이 종이가 약한 거야, 이게. 어? 석굴 아니면은. 그래서 자, 여기 내가 썼지만 헤로도투스 거도 가장 오래된 게 1세기가 보이거든. 1세기짜리가. 4세기에서. 파피루스야, 이것도. 그러니까 파피루스에 비해서는 정말 그 체륜의 종이는 재질이 약한 거야. 오래 못 가져게. 어? 그 의외로 이게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은 종이가 발명되면서 오히려 저 죽간이나 비단에 쓰면은 정말 오래 간단 말이야. 그 봤듯이
그 곽점초가 막 기원전 250년짜리도 있거든. 응? 비단 글자도 150년, 기원전 150년짜리가 있는 거고. 근데 종이가 발견되면서 거기에 글을 안 쓰는 거야, 이제. 종이에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오래된 게 없는 거야, 이게. 오히려. 이게 웃긴 거더라고, 이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게 아이러니야, 진짜. 사마천 사기라고 해봤자, 응? 사마천 사기라고 해봤자 가장 오래된 게 서기 1196년짜리야, 이게. 응? 이거는 누가 쓴 거냐면은 사마씨 후예가 쓴 거거든. 이것조차도 이게 남송 시절에, 응? 남송 시절에 쓴 건데, 이거 이제 그 금나라에서 쫓겨 내려와서 1196년이야. 가장 오래된 게.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아도 물론 뭐 기원전 이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 그때 사람이라고 쳐도 이게 진짜 이게 좀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이게 쓴 내용이 이게 당나라 때 사마시 후예가 쓴 거야 이게. 당나라 때 쓴 거야 이게. 사마천 사기 이게 남은 거는 이게 진짜 여기 중국 역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의외로 오래된 문서가 없다는 거. 이게 상당히 내가 이전에 이걸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어. 자, 그래서 이 종이 관련된 것을 받고, 다음에 이제 이 진짜 종이가 발견되는 것부터 해서, 뭐냐, 구텐베르크 인쇄하고, 그 퍼블리싱 이야기를 다음에 할게요.